소리뉴스는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 뉴스웨브25 소리뉴스입니다. 세금 신고 시즌을 앞두고 사기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보호기관인 미국 비즈니스 개선협회인 BBB가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세금 시즌에는 사기범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신분도용, 피싱, 이메일, 가짜 IRS 전화, 허위 세무 대행업체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티브 제이 버나스 BBB 회장 겸 CEO는 사기범들은 세금 시즌이라는 혼란한 시기를 노려 조직적으로 접근한다며 올해는 특히 더욱 교묘한 방식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세금 관련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약 55억 달러에 달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미국인 4명 중 1명이 세금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중 81%는 500달러 이상, 51%는 1000달러 이상, 5%는 10,000달러 이상의 금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RS는 납세자에게 문자, 이메일, SNS, 전화로 즉시 결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프트 카드나 선불 카드 결제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사기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도용 세금 사기로 범죄자가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로 세금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가짜 세무 서비스, 데이터 유출, 피싱 이메일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메일 피싱 사기입니다. IRS나 정보기관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한 뒤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합니다.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주소를 사용해 혼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IRS 사칭 전화 사기입니다. 가짜 IRS 직원이 전화를 걸어 체납 세금이 있다며 즉시 송금이나 선불카드 결제를 요구합니다. IRS는 이러한 방식으로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령 세무사 사기입니다. 빠른 환급, 큰 환급 보장을 내세워 고액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세금 신고 후 잠적하는 불법 세무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접근했습니다. 전화통화가 30%, 문자 메시지가 27%, 페이스북 메신저가 5%, 왓츠앱으로 3%, 인스타그램 DM이 2%입니다. 이 사기범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사회보장번호, 은행계좌 정보, 카드 정보, 체납세금 즉시 결제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BBB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대응하지 말고 IRS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북부 조지아 전역이 이번 주말 대형 겨울 폭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상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북극에서 남하하는 강력한 한파와 멕시코만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형성되는 대형 겨울 시스템으로 북부 조지아는 폭설과 파괴적인 얼음 폭풍의 경계선에 놓일 전망입니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블루리치 산맥을 포함한 북부 산악 지역은 대설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지역은 두 자릿수 적설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애틀란타 메트로 지역은 눈보다는 대규모 결빙 사태 가능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예측에서도 0.5인치 이상의 얼음 축적이 예상되며 이는 대규모 정전과 나무 붕괴, 도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수위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에는 23일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며 낮 최고 기온은 화씨 5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수요일 늦은 밤부터 22일 목요일 이른 아침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린 뒤 점차 잦아들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20일 화요일 기준 예보에서 조지아 북부와 중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얼음 폭풍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예보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며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정확한 적설량이나 강설 시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겨울 악천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 대부분 기간 동안 하루 최저 기온이 화씨 20도대에 머무르는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25일인 일요일에는 애틀란타의 예상 기온은 최고 기온 화씨 35도, 최저 기온 화씨 27도로 주민들이 익숙지 않은 한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당국은 주민들에게 도로 결빙과 정전 가능성에 대비해 주말 이전에 준비를 마칠 것을 당부하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최신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이 지난해 TSA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 수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애틀란타 공항 측은 20일 발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TSA 보안 검색을 통과한 승객이 총 3,01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TSA 검색 인원이 3천만 명을 넘어선 것은 애틀란타 공항 역사상 처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으로 꼽히는 애틀란타 공항은 이미 2024년 한 해 동안 이용객이 1억 800만 명을 돌파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한 바 있습니다. TSA 대변인인 다니엘 벨레스는 애틀란타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다른 주요 공항들과 비교해도 애틀란타는 훨씬 많은 승객을 처리하면서도 보안 검색 대기 시간 등 주요 지표는 오히려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벨레스 대변인은 이어 애틀란타 공항의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은 전국 최고 수준 중 하나라며 현재 약 1,200명의 TSA 요원이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승객 수가 워낙 많은 만큼 인력 부족이나 갑작스러운 항공편 일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수시간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틀란타 공항은 보안 검색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형 바디 스캐너 전면 교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공항은 독일 기업 로데슈바르츠의 신형 바디 스캐너를 도입해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장비는 AI 기반 밀리미터파 기술을 적용해 오경 보유를 줄이고 검색 속도를 크게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장비와 달리 승객이 팔을 머리 위로 들 필요 없이 두 개의 패널 사이에 서기만 하면 수 밀리초 만에 스캔이 완료됩니다. 현재 공항에는 17대가 설치돼 있으며 오는 3월 말까지 1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항 측은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보안은 강화하면서도 승객 편의성은 더욱 높이겠다며 세계 최대 공항에 걸맞는 스마트 공항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공과대학교 아이반 앨런 인문대학 산하 현대언어학부가 한국 전통음악부터 K-팝까지 한국 음악과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Feel the Korean Beat라는 타이틀로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5주간 한국 현지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을 통해 6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물놀이, 국악, 현대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 체험은 물론 한국의 역사와 지역 문화를 함께 배우는 몰입형 커리큘럼에 참여하게 됩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음악과 문화, 역사를 결합한 학문적 현장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조지아텍 교수진이 직접 인솔하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연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조지아텍 학생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받습니다. 참가비는 $2,000로 책정돼 있어 장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가운데 비교적 부담이 적은 비용으로 한국 현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용택 조지아텍 한국어 프로그램 디렉터는 사물놀이의 역동적인 리듬부터 세계를 사로잡은 K-팝까지 한국 음악의 흐름을 역사와 함께 이해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한류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글로벌 학습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조지아텍 해외 연수 플랫폼 ATLAS를 통해 가능하며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동남부 지역 한인 경제인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동남부 한인상공회의소 연합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동남부 한인상의연합회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산하 광역 조직으로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바마,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동남부 6개 주에서 활동 중인 약 22개 한인상공회의소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습니다.
초대 연합회장은 신동준 전 버밍엄 한인회장이 맡았으며 수석 부회장에는 조경구 전 북부 플로리다 한인회장, 기획부회장에는 지상학 컬럼비아 한인회장, 사무국장에는 유은희 민주평통 애틀란타 부회장, 회장 특보에는 유민종 코페재단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동남부 한인상의 연합회 임원진은 지난 20일 둘루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배경과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신동준 회장은 동남부 한인상공회의소 연합회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산하 6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출범하는 조직이라며 동남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진출이 활발한 지역인 만큼 지역 상공회의소 활성화는 물론 차세대 상공인 발굴과 육성, 미주 한상총연 트레이드쇼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상학 부회장은 비즈니스는 한인 이민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라며 동남부 총연에 연락하면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은 또 한국 기업들의 허브가 된 동남부에서 현지 커뮤니티와 한국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겠다며 완장만찬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실무형 연합회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1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